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환 대표는 연휴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도 뭐 추석 때 이제 그 처가댁 출장 다녀왔고요. 본가에도 가시고? 네, 본가에도 가고 처가댁 출장 가고 내려가는데 5시간 반. 올라오는데 이제 또 새벽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반. 워낙 거리는 1시간 반? 원래 거리는 2시간 반. 근데 살이 찌셨습니다? 살이요? 살 안 쪘는데요?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 네. 부어서 지금 잠을 못 자서 부었나 보죠. 근데 그 추석 전에는 몸이 안 좋았었는데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몸이요? 아닌데요. 몸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피곤합니다. 그거는 피곤이 몰려오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고령화라고. 고령화? 고령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독이 안 풀려서. 성묘는요? 성묘는 뭐 갔다 왔죠. 거기 그 기간네? 네네. 저도 성묘는 이제 2군데 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랑 좀 다른 곳에 있어갖고 이틀 동안 성묘 다니니까 그냥 연휴가 훅 지나가고 몇 번 슬쩍 왔다 갔다 쇼핑가 좀 산책하니까 또 이틀 쑥 지나가고 어저께 오후 되니까 급 피곤해지고 짜증나고 고령화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야. 하도 오랫동안 쉬니까 저 아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갑자기 방송 중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르신이 전화하니까 방송 중에 전화하실 일 없는데 그랬더니 어디 갔냐고. 오늘도 노는 줄 알았나.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아직 오늘도 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번 주 뭐 연휴에서 쭉 쉬시는 분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보나 연휴 지나고 나면 저희는 이제 매날 같은 시간이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는 게 막히거든요. 한남대교 주변이 안 막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내일은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도 쉬시는 분이 꽤 그래도 제조업 쪽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동안 시장은 우리가 쉬는 동안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미국, 특히 일본, 중국도 많이 어지러움을 끼쳐놓고 딱 흐름 지나갔는데요. 오늘 시장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잠시 얘기하고 초대 손님 모시죠. 오늘 거부터 확인할까요? 오늘도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1.1%, 코스닥이 1.1%죠. 지금 코스피가 지금 0.48% 하락 중이니까 해외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는 일단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좀 확대시킨 거는 바이오 제약이죠. 힐러리 발언에 대한 쪽에 대한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주간 판매 사상 이제 최고치 1,300만 대를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제 3대 지수 모두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쪽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플러스 0.5%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영향에 의해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이쪽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시장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약세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종에 대한 쪽이 그러나 이제 워낙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많죠. 500억, 700억 막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아봐야 뭐 1,700억. 그나마 좀 등치 있다. 이런 게 이제 3,500억짜리.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일진은 그룹이죠. 일진은 크죠. 일진은 큰데 일진 머티 자체는 이제 작으니까요. 그렇죠. 3,500억이니까. 일진 머티가 저 위에 18,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을 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때도 전기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진 저 위에서 시작했네. 37,000원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6,000원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일진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일단은 그 유커 관련돼서 이제 국경절 앞두고 있고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과연 이제 효과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반등, 특히 이제 아모레가 반등에 대한 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겠고요. 토니모리는 좀 쉬나 오늘? 토니요? 토니 한번 볼까요? 토니 마이너스 1.7%네요. 토니모리 조금 쉬어도 되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 뭐 토니는 좀 쉬고 있지만. 알경력이 50%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쪽들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탐방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 일도 없이 명동에도 한번 나갔어요. 그리고 잠실에도 나갔거든요. 근데 잠실은 동네니까 나갔는데 그 작년보다는 느낌이 작년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경절에 이제 많이 온다니까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많이 있는 건 사실이겠고요. 잠실에도 많아. 특히 이제는 잠실이 아시다시피 요즘 이성원 교수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텍스 리펀드 면세점이 면세점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백화점에서 한 10만 원 이상 사면 제가 알기에는 10만 원 이상으로 많이들 통일한 것 같던데요. 10만 원 이상 사면 바로 면세 혜택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1층 같은데 신세도 마치 1층 같은가? 신세계는 모르겠어요. 롯데는 1층에서 바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 거 하니까 시작할 건 없는데 보통 애도 많아요. 롯데마트에도 많고 중소는 많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 잠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또 하나는 일진 나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냥 누구야 그렇고요.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특히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훗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제가 어렸을 때 같은 학교 나온 친구 중에 고등학교 나온 친구 중에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친구가 있어 지금요. 증권업계. 증권업계? 누구라고 말을 하지 마. 누구? H증권사? 뭔데 하여튼 거기 오너 중에 하나죠. 오너예요? 오너죠, 오너. 오너는 제가 모르시는 분이네. 오너야. 근데 고등학교, 근데 친하지가 않아.
그게 이제 문제야. 어딘지 친하질 않아. 밥은 먹죠 저희가 거기서. 친하질 않은 게 문제야. 네. 제 친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기 갔던 애들 벌써 다 그만뒀어. 거기 갔던 문제는 다 아웃됐어. 네. 나이가 처먹어서. 근데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몰랐는데 네. 제가 대우 경제연구소 있다가 대우증권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대우증권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네. 대학교 친구가 있었거든. 그랬더니 네. 학령아 그러는 거야. 네. 여기 고등학교 선후배 모임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딱 고등학교 선후배가 뭐야? 그렇지. 관심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네. 선배. 그랬더니 왜냐하면 저희보다 한 3년 위에는 뺑뺑의 수준이 아니라 뺑뺑이도 못했던 학교야. 제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그리고 네. 지금도 동창회장은 아주 뭐 이상한 사람이 총동창회 됐는데 그래서 선배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마숙한 애가 또 후배가 있어. 선배님 그러더라고. 그래 뭐야 내용이? 근데 자기가 오늘 말하는 기업 네. 중에 하나의 오너야.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네. 그래서 참 어렸을 때 내가 근데 그 친구랑 또 일 만날 일이 없어서 그 친구는 국제분가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잘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사는 건데 그죠? 네. 지금이라도 좀 친하게 어떻게? 지금 늦었지. 지금도 늦지 않아. 이성윤 씨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재준이 누군가? 그래도 춘재를 만났습니다. 춘재랑 잘 친하게 지내는 거로. 춘재랑 친하게 지내기. 춘재야 반가워. 여기서 영상 편지 한번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춘재야 다시 한번 영상 편지. 아니 그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얘기했어. 네,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네. 조만간에 또 한번 미팅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한 나침반 김성훈 과장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표정이 와병중이야. 어제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깨가지고서 뭐 이렇게 밤새도록 잠 못 자고서 지금 병원 갔다가 주사 맞고 병원 갔다가 주사 맞고 지금 간신히 왔습니다. 오늘 못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병을 또 앓는 선배잖아요. 몸 조리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좀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닭이나 있잖아요. 닭이나 이렇게 돼지 이런 거 삼겹살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자 이런 것도 쥐약이니까요. 일단 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르곤졸라 이런 거 먹으면 죽는 거지. 그 약간 개념이 달라요. 네. 고르곤졸라 같은 건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그런 거 괜찮은데 피자도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태리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자. 피자 코리아 피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팬에서 굽는 거 그런 거 쥐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나름 선배야.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오늘 시장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주말 연휴 동안에 어떻게 딱 화두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죠. 네. 그 변동성 지수를 좀 보여주시면 혹시 이성훈 대표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히 그 글로벌 증시에 관한 뉴스들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재료나 그 뉴스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게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FOMC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FOMC에 때 금리를 인상할까 안 할까? 그걸 가지고서 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은요.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변동성 지수의 특성상 박스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추세를 그리지 않습니다. 네. 추세 하락을 한다거나 추세 상승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상단 21선, 하단 한 13선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한 최근 3년 동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53인가요?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보여주시죠, 변동성. 네, 그 이성훈 대표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저거 보시게 되면 빅스 말하는 거죠, 이게. 네, 빅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저 위에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지금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 시장은 뭐 하루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어제 자고 일어나서 지수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러다가 워낙 아파서. 그건 이틀 전이고요. 이틀 전. 이틀 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뭐 저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면은 지금은 하루에도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그거 가지고서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떨어진 내용도 안 나왔잖아요. 뭐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 할 게 없으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얘기를 또 갖다 붙이고 있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뭐 지속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기간이 글쎄요. 차라리 이번에 금리 인상했었으면은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지 않는 바람에 좀 더 한 달 이상으로 좀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4분기 실적 없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 그 와중에 새로운 테마? 그래서 테마,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시장이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세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는 주목할 거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들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 너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종 이슈 되는 거 짧게 오늘 몸도 아프시니까 빨리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경도 안 쓰시오 하니까 사람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되게 수척해 보여. 지금 힘들어 보이고. 제가 또 이 업계 선배인데 업계 근데 이게 앉아있기도 쉽지 않은 건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못 앉아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앉아있는지 누가 보면 치질인 줄 알겠어요. 치질 같아요. 아무튼. 치질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건 그렇고요. 그건 수술로 해결되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전기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전기차 관련 테마가 오늘도 살아있어요. 지난주도 저희가 딱 한 종목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지난주 수요일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기차가 이번에는 테마로 끝이진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회성 테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테마로 끝나지 않고 주도 업종이 되면요, 대형주 단에서 끌어주는 종목이 있어야 되고, 중소형주 단에서 그 종목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이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랬잖아요. 대형주 단에서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가 있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가 있었고, 하이 단에서는 삼성 NS가 종목이 나왔었잖아요. 이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형주 단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A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관련된 종목들. 이 전기차란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가 아니라 솔직히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관련된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 역시도 이번 연휴 동안 거의 3일 연속 회사에 나갔거든요. 할 게 없어가지고. 슬프다. 슬퍼. 어떤 분이 여기 쓰셨잖아요. 장가라도 가보셔야 되는데. 약간 너무 눈이 높아. 그래서 전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왜냐면 저희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나온 레포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읽을 만한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읽고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이번 연휴 동안 제가 한 게 그거 했었거든요. 이번에 읽은 게 로봇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삼성 SDI과 LG화학은 뭐 이미 정해졌고, 근데, 일단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너무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형주는 그냥, 걔네들 종목들은 그냥 그 대형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 뛰게 하기 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나. 중소형주 단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P&E 솔루션 기업 있잖아요. 그 회사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잡아놔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턴어라운드가 되었고요. 제가 상신 EDP, 뭐 P&E 솔루션, 누인텍, 리캠 뭐 관련 종목들 다 파봤는데 공학도로서. 아니 그냥 전기차 관련 주에서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뭐만 전기공학 나왔죠. 뭐만 했다라면 다 엮어버리니까 진짜 그 대장주가 무엇이고 진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파봤는데 일단은 전 아무리 생각해도 P&E 솔루션이 제일 수혜가 제일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E 솔루션은 이제 좀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뭐랄까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장비 업체예요. 네.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서는요, 총 3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네. 그 중에서 그 마지막 단계, 후공정 단계, 활성화 단계에서 필요한 장비와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요.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번에도 중국 업체, 네. 중국 로컬 업체 29억짜리 계약을 했고요. 네. 또 추가적인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굳이 뭐 오늘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그렇지만 어차피 뭐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눌림목 주고 가니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기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마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는요 중국이요 아무리 해도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BMW나 하다못해 현대 기아차도 내연기관을 가지고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희망이 있는 게 있죠. 전기차요. 네. 전기차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아니, 사활이 뭐 거기까지 아니겠지만은 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또 중국에 대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네. 그러니까 뭐 번호판 그냥 떼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5년 1분기에 판매된 전기차 판매량, 중국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치를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대상승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물론 전기차지만 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겠죠. 네.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니까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뭐 아까 말씀드린 PN 솔루션 비롯해서 대형준, 삼성, SDI, LG화학 정도에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SK이노베이션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정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테마를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금리 인상이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고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요. 네. 유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덧붙이겠고요. 지금 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의 50%는 디젤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에서 디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 미만이에요. 디젤 깔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 대한 디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GM이나 포드 같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비중 중에서는 가솔린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어떤 대안주로서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테마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기차는 뭐 다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네. 알아서 판단이 될 거고요.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우리 김성 과장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또 먹었네? 왜요? 이쪽 화면 주셔보세요. 팟빵에 욕을 네. 바가지로 먹었어요. 이런 공유 좀 해야 돼요. 저희 솔직하잖아요. 네. 김성 과장님, 현대 엘리베이터 어떡하나요? 그렇게 강력 추천이요? 마이너스 20%가 넘기는데 말 한마디도 없고 도의적으로 한 번씩 언급은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이학영님, 넌 포장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또 욕먹었어. 모든 건 시청자가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네. 몇 번 얘기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네. 저 계속 실적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방송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실적 체크한 라인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노지가 없습니다. 네. 딱 하나예요. 현대상선. 네. 현대상선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만 믿고 간다라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굳이 여기서 물을 탄다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걱정을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실적 노지 전혀 없습니다. 현대 상선 때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현대 상선에 대한 노지가 저는 없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대 그룹 내에서도 현대상선 갖다가 어떻게든 좀 분리시킨다, 떼어낸다라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또 들었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상선을 좀 떠안고 관련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다만, 어떤 그룹 내 어떤 뭐 현대상선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바꿔 생각하면요. 현대상선 이슈가 바로 해결이 되면은 주가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걱정은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아니 어떤 또 소통 문제인데 그 워낙 그 약간 요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바이오 또 미국 시행 박살 났잖아요. 네. 바이오에 대한 생각도 잠깐 간단히 전해주세요. 바이오는 뭐 저희가 3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압축. 네. 딱 대형사 위주로 압축. 네. 그래도 그게 뭐 추가적으로 바로 날아갈 가능성보다는 박스권 매매라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좀 일단은 그 바이로메드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차기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목 현재로는 일단 가장 빠른 게 바이로메드인데 얘가 뭐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빵 하고 터져줘야지 대장주란 뭐란 얘기네. 대장주를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은 바이오는 결국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젠백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보다는요, 역시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 나가시고요. 자, 아까 인트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트론 바이오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더 사요. 기관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뭐 시장이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못 팔겠어요. 그렇죠. 비싼 주식 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형사 위주로 해서 압축이 돼서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연휴 동안 공부했다는 거 잠깐 들어보자. 로봇에 관심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면서요. 제 얘기 좀 듣고. 로봇을 먼저 얘기할까요? 네. 로봇은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번에 그 신서유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쪽에서 공유해드릴게요. 음성이 나가니까 한번 보시죠. 이선 교수 거 좀 봐주세요. 저기 로봇이거든요. 네. 10월 21일이면 아직 멀었네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하나 더 있죠. 네. 네. TVN 뭐 광고 방송 같아요. TVN이 빨라요. 저 로봇이 지금 급제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보면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근데 산업용 로봇은 이미 환학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봤듯이 워낙에 이제 고도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 봤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로봇과의 어떤 대화, 어떤 그런 교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들이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치매 그러면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인간하고 웬만하면 최대한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주를 찾기는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고요. 굳이 뭐 따지게 된다면은 그 센서와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가 먼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 단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차적으로 뭐 로봇스타나 그리고 뭐 유진 로봇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MC넥스의 주가가 조금 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C넥스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MC넥스 쪽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카메라를 납품을 한 건 아니지만은 MC넥스의 카메라를 저는 그게 가장 메리트 있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1차적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로봇 얘기 두 분이 얘기할 때마다 웃겨요. 제가 한 3달 전에 로봇 얘기할 때 형님 뭐 정신 나갔어 이런 표정이더니 이제는 두 분이 로봇 종교가 됐어.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일단은 근데 이제
당분간 그러니까 그게 로봇 쪽인 그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전기차는 폭스바겐 스테인들이라는 어떤 그 촉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탐방을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구간. 네. 그러니까 로봇스타 하나만 갖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위쪽에서 이제 큰 종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뭐 현대중공업이 로봇으로 돌파구를 짓고 뭐 자동화 쪽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업 중에서 하나가 네. 이제 큰 종목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전기차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 종목이 있는데 이쪽에 네. 아직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될 만한 기업이 뭐 하나 테크닉이 됐던 뭐가 됐든 그게 하나 확실한 게 좀 모멘텀 어떤 촉매제가 하나 좀 나와야지만 로봇 쪽도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형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네. 보면 이게 시청자분들 제가 세네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조드렸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옐런 머스크 보시면 이게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로봇 산업의 가장 적은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의 잡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소통하는 방송 어떤 분이 연예인들 다 집에 가겠네 이런 우스갯소리 하셨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는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아 프로그램이 줄고 있어요. TV의 추세 보면 애들이 나와서 짱짱짱짱 하던 프로그램이 죽고 있고요. 올 봄부터 해갖고 쿡방 해갖고 먹는 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연휴 때 보니까 KBS 이런 것도 글로벌 쿡방이야.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이제 로봇 하나 나오면 또 로봇 방송, 또 TVN에서 이렇게 뜨면 또 왕창 하는 거죠. 이제 JTBC도 슬쩍하고 채널A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확 바뀌니까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트렌드를 좀 편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고집비어서 될 일이 아니죠. 로봇가 된다 안 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장기적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전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차 거 간단히 얘기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전기차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그 개념의 범위를 확산시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들이라기보다는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네. 제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은 총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벨 0부터 해서 레벨 4까지 나눠주고 있는데 레벨 4는 당연히 풀 오토메이션 가지고 완전하게 사람이 아예 그냥 가만히 몸만 타면은 알아서 지가 가는 것까지 풀 오토메이션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구글이 하고 있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3까지 현재 와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시험 중이잖아요. 컨디셔널 오토메이션 해가지고서 일단은 자동차가 인지를 하고 자동차가 제어를 하고 책임은 자동차에 줄 것이냐? 여기까지 뭐 그거의 부분은 뭐 왈가불가하고 있는 건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여기서 근데 레벨 3까지 현재 단계까지 와 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상 생각해 보면은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대차에 다니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요. 회사 내부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네시스 보시면요 광고 있죠. 네. 그 앞에 트럭이 가고 있고 뒤에 제네시스가 다 4대인가 5대가 일정한 간격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원래 근데 2012년대 볼보에서 먼저 그 기술을 만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2015년인데 3년 뒤에 지나서 이제 현대차에서 먼저 그걸 제네시스에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분이 결국은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같이 결합되는 이런 모습으로 자동차가 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구글하고 애플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부분들도요 전기차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도 이제 좀 같이 확산시켜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이번에 출시는 안 됐는데 출시 예정 BMW 7 시리즈 광고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요 얘가
1차적으로 지금 키를 가지고서 자동차가 알아서 나옵니다. 네. 리모컨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갖다가 파킹을 할 수 있고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은 그 ADS라 그래가지고서 주행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선을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바로 잡아주죠. 바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레인 컨트롤 어시스턴트라 가지고서 자동차가 이게 길을 갖다 인식을 해가지고서 운전자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현재 이 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미 양산차가 7 시리즈면 양산차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아마 아까 우리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찾고 있듯이 이런 자율주행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군들도 아직까지는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화두를 먼저 던져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아직까지 좀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현재 당장 눈앞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시장 안 좋은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요. 이런 때일수록 좀 시장 안 좋을 때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실적이 되는 기업이라면은 그냥 홀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쉬는 동안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발굴하겠지만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는 은희와 함께한 증시 나침반 코너였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여전히 뭐 삼성이다, 현대 미쳐있는 나라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모든 것이 세상 최고인 것 같이 만드는 게 대한민국 언론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역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이 뭐 주가 떨어졌지만 애플에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아이폰 6가 뭐 6 플러스가 엄청 S가 잘 팔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더 재미나는 게 이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구글 넥서스 시리즈 새로 나온 거. 글쎄요, 그러니까 화웨이하고 LG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G 넥서스, 구글 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6P라고 해서 이제 5.7인치 모델 화웨이에서 만들었고, 넥서스 5 크로스인가요? 그 5X 같은 경우는 LG에서 5.2인치 모델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픽셀 PC라고 해서 크롬북까지 이제 공개하는 모습인데, 저는 애플이 장기적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임대폰 사업 있잖아요. 임대폰 사업.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뭐 32불 해주겠다, 32불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근데 뭐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뭐 1불 해주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T-모바일 같은 경우 5불 해주겠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애플은 저사양폰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저사양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져오는 큰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편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파편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파편화가 되게 심각합니다. 파편화가 뭐냐고 한 거예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제 동생은 넥서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업데이트가 자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만이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가 너무 잦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다른 제조사들은 그걸 못 따라오잖아요. 전혀 못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플은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싶어도 저사양 기종에 있는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그 태블릿 PC 그 벌써 몇 년 된 건데 그것도 지금 iOS 9.0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아이패드 2? 아이패드 2도 아직도 그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플이 가진 힘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플은
그 애플 유저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그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유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왜냐면은 나는 그 iOS 그 뭐 구글 O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버전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제조사별로 이걸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파편화 문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애플은 이 중고폰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근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서로 통신사들도 나도 애플 해줄게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던 중고폰 시장에 대한 중고폰들이 많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최신 기종으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게 이제 파편화 문제에 대한 쪽 해결이 되면서 동질한 서비스에 대한 쪽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 안드로이드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좀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최신 기종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때 만약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애플 쪽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플랫폼 경쟁이라는 쪽에서는 애플이 좀 더 앞서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신제품에 대한 쪽을 내놓는 건 상당히 좋으나 문제는 이제 이런 파편화 문제에 대한 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여전히 가격대가 여전히 다른 제조사들을 역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많이들 보셨겠지만 구글에서 넥서스 기종을 2개를 발표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써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 다 써봤잖아요. 그 4부터 5까지 다 써봤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보면 5X 나오고요. 6P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격이 놀랍죠. 일단 5X가 물론 5X나 6P가 이번에 보면 삼성의 이번에 최신 기종, 애플의 최신 기종보다는 그보다 하나 아래 단계예요. 아래 단계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에 구글의 이번에 5인치 그 5.2인치짜리 5X가 지금 379불에 시작하거든요. 379불에다가 처음에 10월 28일까지 프리오더하면 구글 안드로이드 그 머니를 $50어치를 줘요. 네? 실제로 보면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29불에 그 미리 주문하는 사람 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가격 압박을 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이런 거에 대부분 비교하는 사람들이 보면 삼성 기종이면 작년 기종이나 빠르면 올 초 기종 얘기하거든요. 그 가격이 지금 $80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가격을 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그 6인치짜리가 700불만 가격대에서 뜨아있었는데 이게 다시 $450 중반으로 왔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 대비 우리나라는 비싸지겠죠.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압박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약간 뜨한 거가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5인치에는 무선 충전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애매합니다. 무선 충전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겠고요. 여전히 패스트 차지 있죠. 고속 충전 이런 거 다 기능 들어간 거. 이런 거 있겠고요. 여전히 카메라인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기존 기종에 있었는데 그 광학 보정 기능 뭐 그거 있죠. 그게 이번에 빠졌어요. 광학 보정 기능이 네, 손떨림 보정 장치가. 네, 그게 근데 요번에 그 얘네가 이제 그 G4 할 때 LG G4 할 때 조리개 있잖아요. 조리개가 1.8인가 해갖고.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조리개가 작아지고 그 뭐를 잘 빨아들이면 광학 보정이 꼭 필요 없다네요. 그런 주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가격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 얘기하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란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가 이번에 곧 안드로이드 페이가 나오거든요. 안드로이드 페이 나왔을 때 그런 확장성. 그러니까 기존에 NFC 단말기 달린 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고 한 번에 다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나 삼성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편의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NFC 단말기를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결국은 삼성은 삼성 유저가 계속 늘어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겠고요. 여전히 뭐 알리페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구글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파편화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이 아직까지 이제 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삼성페이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랫폼으로 가야지 돈을 버는구나라는 네. 게임에 대한 법칙을 이해를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하드웨어 베이스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LG는 아예 개념이 없고 지금 LG는 아예 개념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 게임이라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게임 자체가 플랫폼을 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iOS 같은 경우도 아이튠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은 그냥 제조사지 그냥 뭐 이런 플랫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샤오미도 어찌됐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샤오미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름 다 갖고 있죠. 중국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있지만 그게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지 삼성이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슈 좀 보겠는데요. 로봇 분야에 대한 어떤 컴퓨터적인 지능을 이용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도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일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요. 이게 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퀀트 쪽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퀀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웨스프론트 자산 관리, 뭐 베터먼트, 그다음에 마켓 라이더스, 뭐 찰스 슈왑, 뱅가드 다수 업체가 로봇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KDB 대우에서도 최근에 지금 디셈버 앤 컴퍼니 그다음에 AIM과 로봇 어드바이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수준의 원하는 쪽에서 뭐 공격형, 뭐 방어형, 뭐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을 나누겠죠. 이제 원하는 종목과 아니면 원하는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에 대한 쪽을 로봇 어드바이저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우증권에서 가장 먼저 증권가에서는 앞서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도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굳이 이제 요즘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기사라든가 이렇게 꼭지를 실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 로봇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미국 증권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다. 이게 보면 그 로봇가 자꾸 이제 로봇이라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휴머노이드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너무 먼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갖고 인공지능이나 그런 거 같은 한 묶음이다. 라고 그 부분을 꼭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한 묶음이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예전에도 데이터가 많았지만 데이터를 습득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딥러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것이 거의 한 묶음으로 좀 이해하셔야지 그 판이 그려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사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가에서도 이게 딱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의 브로커나 아니면 그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지금 나오는 수준은 소위 어떤 광고 수준, 홍보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될수록 사람의 잡이 없어지잖아요. 사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알게 보면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 일거리가 없어지는. 지금도 취직이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전 세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게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나 엑스마키나나 그리고 휴먼즈 이런 거 보면 데모를 엄청 합니다. 데모를 많이 해요. 로봇의 취업을 반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이제 공상과학소설 속의 얘기지만 그것들이 이미 많이 다가와 있고 이게 현실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도 걸리겠고 다 이런 거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무인 자동차가 다 되면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밤에 일하시는 대리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는 거고요. 잡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대리하는 그런 잡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택시 있죠, 택시. 택시기사분들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택시는 존재하죠. 그렇지만 무인 택시가 다닌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무인 택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지만 거기에 해당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잡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등 관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도에서도 공장 자동화 많이 댕긴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장에는 자동화는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데모다는 것도 제가 뉴스 얼마 전에 봤거든요. 왜냐하면 잡이 없으니 잡이 5,000명짜리 없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큰 흐름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힐러리 클린턴이 한번 처음에 모티브를 잡긴 잡았죠. 그 재정의 문제 그리고 비싼 약값에 대하게 많이 나왔지만 이게 보면 지금 보면 힐러리뿐만 아니라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제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값을 하룻밤에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에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의 정책적 위반이라는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가 바이오테크 불 마켓 이즈 데드라고 딱 이렇게 제목 쓰는 거 레포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전 전기차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한번 트렌드 갖고 오면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를 전기차 요즘 얘기하지만 저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10배씩 갔어요. 네. 관련된 10배씩 갔고 그중에 상당수는 그중에 하나는 기억하시는 분 계시간 저는 그런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시운전도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아, 그건 카트였지. 그랬지만 10배 올랐어요. 네, 그 회사들이. 네. 그 회사 중에 일부 상장 폐지됐어요. 네, 네. 그게 현실이에요.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주식은 주식은 펀더멘탈은 펀더멘탈인데 이게 정말 길게 갈 수 있는지는 정말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스마트 업계 있잖아요. 네. 이 스마트 쪽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좀 임대폰이 나오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한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구글이 됐던 애플이 됐던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런 IT 업체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이런 애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쪽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스마트카로 왜냐하면 전기차가 되고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많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장밋빛을 보는 사람인데 주가는 10배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마디마디 걸리는 것이 많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 다만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절대 아니다. 무조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기다 보면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정말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매드맥스 영화가 그걸 불가능한 건 아니란 거잖아요. 거기 보면 기름이 없잖아요, 다들요. 언제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트렌드인 건 분명하다. 이 정도까지만 치면 되겠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